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190여일 만에 1기 내각을 모두 완성하게 됐습니다. 한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새벽 17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재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후보자를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뭐 그 청와대에서든 아니면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이를 두고 마치 이후에 있을 법안 처리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연동돼서 지금 그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장관 임명은 어차피 이제 일을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관 임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는 또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계시켜가지고 마치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홍종학 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질과 그다음에 그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임명장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홍종학 후보자 이 장관 임명을 앞두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렇겠지만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높은 지지를 믿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장관 임명까지 본인의 언행이 확실하게 불일치했던 사람 이런 분을 그야말로 이제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전에 저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보수 정권에서조차 총리 후보가 말 하나 거짓말했다고 해서 낙마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참 홍종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 노미네이트조차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도 이제 그 노미네이트하고 이제 임명을 밀어붙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높은 지지율을 믿고 하는 건데 글쎄 그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갈지 여태까지 높은 지지율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그 정권 뺏기고 주눅이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조차 여당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야당의 존재의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기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 차원에서도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심하게 밀어붙이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네,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만 여전히 뭔가 이견은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이 이로써 195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임명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게 뭐 그전에는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만 장관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그 뭐 다루는 대상도 뭐 중소기업 또 뭐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거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그 부처 개편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 뭐 기업인들로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만 뭐 주식 백지 신탁 문제 이런 문제로 다 고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성준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무슨 뭐 창조과학론이 나와서 임명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돼서 196일까지 왔는데 더 이상 뭐 지체할 수는 없었다. 뭐 그래서 임명한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예산안, 법률안, 뭐 산적한 문제들이 많죠. 야당의 협조를 구할 문제. 여기서 좀 상당히 그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아직 지명은 안 됐습니다만 감사원장도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이제 새 후보가 지명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분 다 지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일기 내각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그 청와대에서
사실은 유감 표시도 했고 그다음에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이 단순하게 그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보다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 뜻에 부응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입시 시점을 일주일을 늦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또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은 그런 이제 순발력 있는 그 결단을 내려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장관 인사를 예를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선을 했기 때문에 오만하다라고 지적하는 야당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편으로 타당하게 볼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하고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벤처기업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위 국민의 눈높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정서법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을 인선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명진 의원께서 오만하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 정치권이 또는 야당 일각이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발목 잡고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로 응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데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가 벌써 5번째거든요. 국회의 동의 없이. 물론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이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많은 부분이 의혹이 해소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 역시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있었던 장관이라기보다는 장관직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단순하게 이것을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적적 변수, 예를 들면 야당이 지금 이제 그 뭐 특활비나 아니면은 국정원과 연계되어 있거나 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그 지시에 의해서 벌어진 여러 정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쟁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야당 스스로도 좀 되물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한편 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 17시간 조사를 마치고 오늘 귀가를 했는데요. 일단 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 전병헌은 구속될 건가 말 건가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포커스가 좀 안 맞다.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전병헌 그 수석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전국 현안을 휘어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좀 뭐라 그러나 돌려막기 수준으로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돌려막기에는 너무나 작은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병헌 수석에 관한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하필 왜 지금 하느냐? 무슨 특정한 타이밍에 어떤 그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지금 국정원 댓글 수사나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사에 관해서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이 특활비를 낸 것 그것은 상납이 아니냐. 그것은 그것이 국정원에서 역시 청와대에 그 돈을 갖다 준 거하고 뭐가 다르냐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명 없이 그건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고 또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관한 이 수사 또 계기가 어떤 특정인이 자기만 갖고 있는 금고를 열어서 일종의 판도라 상자 열듯이 자기만 필요한 증거를 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통 흉악범 수사할 때 여죄라는 거 있잖아요. 여죄 수사. 이것이 정말로 공정하려면은 그동안 국정원 활동비가 다른 정권에서도 또는 뭐 전 정권에서도 얼마나 제대로 정당하게 쓰였나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딱 집어가가지고 청와대에 간 돈, 특정인에게 간 돈, 이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일종의 돌려막기인데 돌려막기 치고는 너무 작다. 이것이 야당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이고 따라서 야당 정치인은 솔직히 전병헌 수석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네. 왜 이런 거 갖고 이슈를 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법리적으로는. 저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좀 이상해요. 이게 뭐 오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증거를.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소위 그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주고 거기 있는 돈 1억 1천만 원을 저 허위 용역 거래를 통해서 빼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여한 배모 씨라는 사람, 뭐 선거 브로커 같기도 하고 뭐 조직폭력배 일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연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휴대폰을 압수를 해보니까 거기에 전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윤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탁한 돈 8천만 원을 내가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돌파구를 찾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사팀에서는 총장한테 결국은 보고를 했을 거고 문무일 총장은 아마 법무부 장관하고 상의를 했을 겁니다. 현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볍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뭐 수사기밀을 누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청와대 쪽하고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뭐 사표를 내게 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17시간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검찰에서 이미 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전병헌 수석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임 정무수석이 언제 또 임명되느냐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정무수석 공백이 메꿔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무수석은 언제쯤 후임 정무수석이 좀 임명될 이런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뭐 예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어느 다른 수석에 비해서도 네. 국회와의 그런 연관성이 있는 자리이니만큼 곧 금명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어제 전 전 수석 오늘까지 새벽까지 조사가 있었는데 이와 동시에 사실 어제 또 최경환 의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이를 두고서 야당 쪽에서 좀 약간 일정을 조율해서 검찰이 신경 써서 맞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도 뭐 검사 생활 꽤 한 20여 년 했습니다만은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맞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뭐 실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형식상으로 보면은 정말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에 한 60여 명의 검사들이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만 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검찰로서는 뭐 지난번에 검찰 내부 뭐 부장검사 출신이 한번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이런 와중에 정말 굉장히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특히 문무일 총장은. 정말 뭐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우려도 표명했다고 해요. 과연 이런 식의 하명 수사만 해서 되겠느냐, 검찰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검찰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정보를 뭐 청와대 또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게 아닌 직접적으로 수집해서 수사하는 게 유일한 게 이런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걸로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어요. 워낙 지금 적폐청산 수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한 뭐 이걸로서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하명 수사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어제 최경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례적으로 좀 불쾌한 심경을 좀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 제 기억으로 검찰이 이렇게 손쉽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없었어요. 상당히 의원회관 압수수색할 때 사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 등의 어떤 동의도 구하고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수색을 했습니다. 상당히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검찰답지 않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을 읽은 것 같아요. 여기 저 검사하셨다고 그러지만 저는 검사하신 의원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상당히 특히 공안부 쪽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안부, 특수부, 그다음에 뭐 서울지검.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정치적 의도를 읽은 것처럼 보여지는 게 지금 보세요. 이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국정원에 있는 그 기조실장이 갖고 있던 장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가 어떻게 뭐 이상하게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수사 중인 건데 이게 공개가 되는데도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해요. 이제 일부 공개됐습니다. 그거를 또 딱 활용해가지고 이 딱 보니까 이분이 현재 야당에서도 사실은 몰리는 입장이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압 수사를 해도 야당에서도 뭐 특별하게 이거 반대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을 가졌는지 딱 그 최경환을 찍어서 딱 최경환의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의원회관을 이렇게 수사를 한 거 보면서 야 검찰이 상당히 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구나. 아까도 제가 봤듯이 그 누굽니까 전병헌 수석 관련해 가지고 딱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아주 큰 건을 막기 위해서 작은 건으로 돌려막기 하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솔직히. 네. 저기 제가 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앞서 그 변호사님께서 하명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하명 수사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혀진 그 이전 정부 또는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수사하는 와중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고구마 줄기 엮듯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이제 이병기, 뭐 남재준, 그다음에 그 이병호 이렇게 셋 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 소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비서관들한테 돈을 전달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진원지는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는 국정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어떻게 하명 수사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최경환 의원 이것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연루됐으나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덮어준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요. 그러면 지금이라면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성역일 수 없는 겁니다. 18대 국회의원들 의원회관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도 물론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통진당 관련해가지고 이석기 의원 압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최경환 의원이 불법한 그리고 특활비가 1억이나 수수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진술이 나왔는데 그걸 덮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수용 안 하는 문재인 정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성역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성역이 없는 거고요. 청와대도 성역이 없습니다. 살아있든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재반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요. 검찰이 자고 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든 야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움직인다. 이건 검찰을 능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검찰도 자기의 조직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수사를 기피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치권의 무슨 야당이나 여당에 이걸 어떻게 비칠까라고 판단해서 벌어지는 일, 저는 그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좋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쫓아 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의 뒤태이니 검찰의 발을 움직이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첫째, 검찰이 너무 정치적이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증거를 하나 들었잖아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왜 최경환 의원 저 1억만 딱 튀어나옵니까? 그거 검찰이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검찰이 그 수사한 그 자료라는 게 그야말로 완전히 땅속에 감춰 있다가 특정인이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끄집어낸 자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 지금 우리 김현 의원을 비롯해서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 검찰의 손가락을 그냥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떠나다니고 있어요. 이 얼마나 검찰이 정치적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사건이 최순실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정하게 최순실 사건이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한 예만 들게요.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그야말로 야당 인사들 100여 명의 재산을 뒷조사를 쫙 했습니다. 그 국정원이 주도가 되고 그 당시에 그 국세청들이 다 붙어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의 문제를 우리가 덮자. 그래서 수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네, 최순실 사건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본 방침이 지금과 다르다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너무 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야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덮었다. 누구를 덮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모든 계좌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요.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그다음에 한명수 총리만 하더라도 벌건 수사를 해서 구속시켜서 2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모든 분들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다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요. 털끝도 안 나온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을 100여 명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저희 그 야당 국회의원 숫자가 87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건 과도하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야당 정치인들을 다 계좌 추적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계좌 추적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안 나왔으니까 수사가 안 된 거죠. 이명박 정부가 과연 야당을 살펴보겠다라고 봐주기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고요. 박근혜 정부까지 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검찰을 가지고 무슨 손가락을 가리키는 대로만 수사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예.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 수사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외관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적폐청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볼 때는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보수 정권 한 10여 년 동안에 이런 적폐가 있었다. 그럼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일이에요.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그런데 그 전 정권에서는 살펴봤는지 안 살펴봤는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펴봤는데 뭐 시간이 오래돼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든가 이런 해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외관상으로는 하명 수사로 생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은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난번에 수사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 국정원장들하고는 달리 이병기 원장 긴급 체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지금 어제 당정청 회의 통해서 여당에서 지금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가지고 불쾌하다고 하면은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